예, 안녕하십니까. 일렉트릭 아이디어 TV 건반장입니다.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다들 출근하신다고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제 영상은 07시에 업로드가 되기 때문에 07시에 이제 오픈이 되기 때문에 아마 출근하시는 이제 직장인 아니면은 뭐 학생들, 뭐 실업계 고등학교, 마이스터거나 특성화 고등학교들 그리고 별도로 이제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면서 가볍게 좀 듣고 본인들 실무가 부족한 분들은 또 실무에 도움이 되고 공부도 기억을 또 잊으신 분들은 또 기억을 상기하실 겸 해서 들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46번까지 문제를 풀어봤고 이번 시간에 47번서부터 이제 진도를 나갈 건데 그 전에 46번까지 간단히 문제 답 알아보고 47번서부터 진행할 수 있도록 할게요. 41번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의 이동 전선에서 사용하는 캡타이어 케이블의 최소 단면적으로 옳은 것은 답은 0.75mm 스퀘어. 42번 부식성 가스 등이 있는 장소에 전기 설비를 시설하는 방법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이에요. 답은 1번 애자 사용 배선 시 부식성 가스의 종류에 따라 절연 전선인 DV 전선을 사용한다. 43번 각 수용가의 최대 수용 전력이 각각 5kW, 10kW, 15kW, 22kW 합성 최대 수용 전력이 50kW이다. 수용가의 상호간 부등률은 답은 1.04예요. 얘 다 더하고 나누기 얘 하면은 요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부등률, 수용률, 디맨드 벡터, 부등률 다이버시티 벡터, 그 다음에 부하율은 로드 패턴인데 로드 패턴은 일단 제껴놓고 부등률과 수용률을 꼭 알아 놓으시라고 했어요. 공식. 그 다음에 왜냐면 공식을 이제 고르는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공식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처럼 문제풀이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을 외워놓으면 이렇게 다 이렇게 딱 주어져요. 그래서 얘 주어진 대로 더하고 나눠주면은 이제 부등률을 계산할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수용률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해서 이제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44번 과전류 차단기로 저압전로에 사용하는 산업용 배선용 차단기는 전격전류가 50A일 때 전격전류가 1.3배 전류를 통한 경우 몇 분 안에 자동적으로 동작되어야 하는가? 답은 3번입니다. 60분. 그러니까 뭐 산업용이든 주택용이든지 간에요. 63A 이하냐, 63A 초과냐에 따라서 60분이냐, 120분, 동작 시간이 60분이냐, 120분이냐 구분되는 거고, 그 외에는 그냥 부동작 전류와 동작 전류 시간을 가지고서만 산업용과 배선 차단기가 구분된다는 것만 알아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랬어요? 주택용은 부동작 전류는 1.13, 동작 전류는 1.45, 그 다음 산업용은 부동작 전류는 1.05, 동작 전류는 1.3. 요거 꼭 외워 놓으셔야 돼요. 45번 금속관 공사에서 금속관과 접속함을 접속하는 경우 노가웃 구멍이 금속관보다 클 때, 노가웃 구멍이 금속관보다 클 때 ring 넣으십니다. 46번 접지저항 저감을 위한 대책이 아닌 것은 답은 2번입니다. 증가시켜야 되는데 감소시키면 안 되죠. 접촉 면적을 넓히는 게 좋죠. 47번 이제 오늘의 문제죠. 이거 자주 나왔던 문제죠. 그죠? 일반적으로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에 취급자가 오르고 내리는데 사용하는 발판 볼트, 발판못 등 지표상 몇 미터 미만의 시설하여서는 아니 되는가? 답은 1번이죠. 여기 보면은 가공 전선로 지지물의 승탄 및 승주 방지에 관한 내용을 정리한 거예요.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의 취급자가 오르고 내리는데 사용하는 발판 볼트, 발판못 등을 지표상 1점. 근데 여기서 발판못은 현장에서 부르는 말이고 발판 볼트는 공식 명칭인 거예요. 이 발판 주관식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제가 발판못을 옆에다 적어 놓은 건데 실제 이제 기사나 산업 기사에서
발판 볼트의 지표상 1.8m 미만, 이거 나올 적에는 발판 못 적으면 안 돼요. 발판 볼트로 적으셔야 됩니다. 지표상 1.8m 미만의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해가지고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가번, 발판 볼트 등은 내부에 넣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는 18m 미만에 시설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주물의 승탄 및 승주 방지 장치를 한 경우, 뭐 열쇠나 이런 거를 못 오르게 막아놓거나 빼놓거나 뭐 이런 경우죠. 4번, 지지물 주위에 취급자 이외의 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울타리 담장 등으로 시설해 놓은 거. 그러니까 울타리 펜스, 우리가 산에 오르고 등산을 하다 보면 철탑 주변에 이제 등산로에 있는 경우는 펜스를 쳐놓은 곳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발판 볼트를 1.8m 미만에 시설해도 되는 거예요. 없다 그러면 1.8m 미만에 시설하면 안 되는 거고요. 4번, 지지물이 상간 등에 있으면 사람이 쉽게 접근할 우려가 없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 막 나무를 헤쳐가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 그런 경우 필요 없, 그런 거는 예외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답은 3번입니다. 48번, 배선용 기구인 COS의 용도로 알맞은 것은, 이거는 제가 이제 뭐 사실은 저는 COS랑 PF의 기능은 유사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그래서 그 PF, 우리 이 지금 COS로 나오는 거는 우리가 주상 변압기에 대한 보호를 이제 의미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5개형 수변전 설비에서도 COS 위에 COS가 1차 측에 있고 그 밑에는 1차 측 보호 주 설비는 변압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1차 측에 시설하고 변압기 단락 보호용으로 사용한다가 맞습니다. 1번. 2차 측은 아니죠. 2차 측은 아닌 거고, 그 다음에 배선용 1차 측 이것도 아니고, 배선 구역을 전환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여기 COS 컷아웃 스위치는 주 보호 대상은 변압기, 단락 보호고 단로 정비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변압기 점검할 때는 COS를 다 오픈해 놓고 하거든요. COS 조작봉으로 이제 그 각 상별로 있는 COS를 이제 제끼고, 그리고 변압기 이제 이제 점검을 하거나 보수를 하거나 그 하단에 있는 설비들을 이제 점검하게 되는 거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그 뭐죠? 저희 회사 같은 거 태양광 발전 설비가 있는데, 이게 태양광 발전 설비가 450kW 이하인가 그러면은 그냥 우리가 주상 변압기, 그러니까 한 잔에 22.9kV 배전솔로에서 바로 이제 따가지고 우리가 발전한 걸 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이상이 되면은 우리가 수변전 설비를 이제 구성을 해야 돼요. 수변전 설비 구성한다는 거는 별도의 이제 차단기 변압기를 변압기가 이제 한전에서 공급한 거 쓰냐? 물론 이제 비용을 지불하지만, 아니면 자체 그 회사에서 구매를 하냐의 차이점이 이제 발생되는 거예요. 용량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경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도 바로 이제 그 태양광 발전 설비까지 지중으로 넘어와서 이제 그 플랜트 상부 루프 탑까지 올라가서 이제 정의가 되는데, 보통은 이제 태양광 PV 판넬이 이제 탑에 있고요. 루프 탑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실에 이제 ACB 보호반이 이제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은 이제 그 지중해 케이블 트렌치를 이용해서 이제 가져 있고, 그 다음에 한전의 주상 변압기에 2차 측에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 주상 변압기 1차 측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제 COS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48번까지 간단히 좀 풀어보고, 다음 시간에 이제 49번서부터 문제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COS는 좀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잘 알아 놓으셔야 돼요.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